자유의 땅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2달을 향해 갑니다. 시간 참 빠르죠. 하기사 1년 반도 녹았는데 2달 정도야 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새 영상을 1년이나 안 올리는 지하실 같은 채널을 아직도 떠나지 않고 남아주신 11,550명의 구독자님들. 원래 11,700이었는데 입대하고 150명이 빠졌어요. 하하하. 거품 빠졌죠? 제가 꼭 밀고 싶은 주제 벗겨보기 시리즈 입대하기 전 찍어두었던 영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메뚜기 풀무치를 벗겨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만 1년 전 영상이라고 레전드네. 영상 깎아라 허접아. 장수 말벌을 벗겨보았죠. 국내 최대의 메뚜기 풀무치입니다. 메뚜기로 배워보는 성교육 영상의 주인공이죠. 이때 찍었던 요 녀석들은 그해 가을에 모두 죽었습니다. 메뚜기의 수명은 반년도 못 채울 정도로 짧기 때문입니다. 벌레는 자고로 죽어야 예뻐지는 법. 풀무치의 죽음은 제게 호재입니다. 갓 죽은 거대한 암컷 풀무치를 벗겨보겠습니다. 벗겨보기 전 풀무치의 몸을 관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치는 벌레 중에서 그나마 봐줄 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쭉한 체형을 기본으로 날개가 몸 절반을 넘게 차지하며 무엇보다 메뚜기만의 특징, 이 길고 튼튼한 뒷다리가 인상적이죠. 각성입니다. 메뚜기는 말 그대로 이목구비를 모두 갖춘 미인입니다. 아니 미춘인가? 진짜 말만 따나 눈, 코, 입, 귀 다 있습니다. 귀가 안 보인다고요? 머리 없으니까 안 보이죠. 얼굴을 먼저 살펴볼까요?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람 얼굴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마가 있고 뺨도 있고 미간 있고 인중 있고 입술도 있고. 벌레를 사람으로 바꾸는 마법이 있었더라면 메뚜기는 분명 미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태솔로일 일도 없었겠죠. 텐주 못소린 이유가 이거임. 양쪽에 검정색 원 겹눈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육각형 모양의 난눈도 보입니다. 풀무치는 주행성이라 시력이 좋은 편이지만 사마귀처럼 특출나게 뛰어난 수준은 아닙니다. 잡겠다고 가까이 가면 뛰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아 기본적인 것들은 잘 보이는 듯 합니다. 메뚜기의 혼눈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대충 보면 혼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메뚜기의 혼눈은 여기 있습니다. 혼눈은 대개 빛을 감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혼눈은 모든 곤충이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메뚜기의 입입니다. 메뚜기의 입은 곤충 중에서도 가장 정석적이며 중요한 기관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큰 턱을 감추는 윗입술, 작은 턱을 감추는 아랫입술과 맛을 느끼는 기관 작은 턱 수염, 아랫입술 수염입니다. 이 입술들을 잘라내 보면 메뚜기의 숨겨진 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풀무치의 큰 턱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다른 메뚜기와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거대한 이것이 큰 턱으로 질긴 풀도 씹어먹게 해주는 중요한 기관이며 무는 힘이 강합니다. 하지만 짧은 데다 입술에 숨겨져 있는 탓에 얇은 풀잎만 잘 씹을 수 있고 사람을 깨물지는 못합니다. 큰 턱의 아래쪽에는 작은 턱이 있습니다. 작은 턱은 큰 턱으로 씹은 풀덩어리를 목 너머로 넘기거나 몸을 청소할 때 쓰는 기관으로 작은 톱니가 돋아 있습니다. 눈, 코, 입이 있는 건 알겠고 귀가 없네요. 그죠? 곤충 중에서 귀를 가진 종류는 별로 없습니다. 소리를 내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성을 꼬시는 메뚜기, 귀뚜라미, 여치, 배짱이 등등 풀벌레에게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막이 존재합니다. 귓볼이 없어요. 고막만 있어요. 메뚜기의 고막이 어디에 있냐면 가슴과 배 중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 흰색의 막, 이것이 풀무치의 고막입니다. 이곳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막의 위치는 풀벌레마다 제각각이라 귀뚜라미, 여치, 배짱이는 고막이 앞다리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명치나 다리에 귀가 달려있는 셈이죠. 이건 날개입니다. 그물처럼 펼쳐진 것들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주었던 심액입니다. 풀무치의 날개가 크다 보니 심액도 굵직굵직하고 보는 맛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참 신기하게도 생겼습니다. 피부에 이런 무늬가 생긴다면 문신 같은 건 필요 없겠네요. 메뚜기의 상징인 크고 아름다운 뒷다리입니다. 허벅지는 그야말로 꿀벅지, 통통하고 탄탄합니다. 저 안에 종아리를 튕길 수 있는 근육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종아리 쪽에는 가시도 돋쳐 있습니다. 다른 메뚜기도 종아리에 가시가 있는데 풀무치는 워낙 크다 보니 종아리 가시도 남다릅니다. 여기에 차이면 피 볼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안에 보면 빗살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도 보입니다. 이 무늬도 쓸데가 있는 아주 실용적인 무늬입니다. 메뚜기는 상대를 꼬실 때 뒷다리 허벅지와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냅니다.
허벅지의 이 무늬가 날개랑 비벼지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다 봤으니 이제 장기 자랑을 해봐야겠죠. 해부할 때 방해되는 다리를 전부 잘라냅니다. 날개도 자릅니다. 날개를 잘라내니 뭔가 옷을 벗긴 듯한 기분이 드네요. 묘한데 이거. 못쓸식망상 그만. 잠깐 배를 볼까요? 풀무치 암컷의 배는 잘 늘어납니다. 엉덩이를 땅속에 찔러 넣어 알을 낳는데 이때 징그러운 수준으로 배가 늘어납니다. 찍힌 게 없어서 보여줄 수가 없는데 어떤 비주얼이냐 하면 그 말 있죠, 말. 달리는 그 말. 그 말에 그거 있잖아요. 5번째 다리를 보는 느낌입니다. 진짜 엄청 길고 굵은데 흐물거리고 축 처져요. 좀 보면 좀 거시기합니다, 진짜로. 자, 해부대 위에 풀무치를 올리고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몸을 고정시켜줍니다. 특히 배, 엉덩이에 핀을 찔러 찢어지지 않을 만큼 늘려줍니다. 원래 해부할 때는 배 위를 잘라서 벌리지만 이렇게 큰 벌레를 해부하면 다른 신기한 신체 기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옆구리 한쪽만 잘라내고 벌려줍니다. 배를 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것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되었던 기관지와 기관세지입니다. 크기가 커서 그런가 기관지가 아주 잘 보이네요. 안쪽 통로까지 보이겠어요 이거. 갈색 해조류 같이 생긴 것들은 아마도 지방채 같습니다. 원래는 흰색인데 죽고 나서 썩은 것인지 갈색으로 변했네요. 이것들은 이미 본 것들이니 빠르게 넘기고 조심히 치워줍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신기한 신체기관 2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풀무치의 심장입니다. 곤충은 심장이 배에 있습니다. 사람처럼 동그란 형태가 아니고 가늘고 기다란 마치 치실을 닮았습니다. 화살표 위아래로 있는 굵은 흰줄 2개 사이에 있는 반투명한 줄이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배 위쪽을 따라 엉덩이까지 뻗습니다. 신기한 신체기관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배 위쪽에는 심장이 있고 배 아래쪽에도 굵은 하얀 줄기들이 뻗어있죠. 이것이 풀무치의 신경계입니다. 가운데 굵은 흰색 줄기가 신경절입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는데 제가 잘 말해드리겠습니다. 곤충은 뼈도 척추도 없다 보니 사람의 척추, 중추신경처럼 뇌의 명령이 지나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 동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척추라는 길이 없으니 머리, 가슴, 배에 따로따로 길을 만든다. 즉 분리된 신경절을 갖는 겁니다. 부위에 따라 머리는 두부신경절, 가슴은 흉부신경절, 배는 복부신경절이라 부릅니다. 대신 각 신경절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신경계를 적출하기 위해서 완벽한 해부를 한다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참 신기한 건 벌레 종류마다 신경계 모양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겁니다. 신경이 머리, 가슴, 배 따로 놀다 보니 작업과 행동 명령 또한 따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곤충의 몸을 머리, 가슴, 배 3등분해서 잘라내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신경이 머리, 가슴, 배 따로 있다면 곤충에게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뇌의 필요성이 있긴 할까요? 어차피 머리, 가슴, 배 다 따로 노는데 중앙 통제 장치 뇌가 없어도 사는데 문제없지 않을까요? 곤충의 머리를 열어보면 우리가 아는 동그란 뇌는 없어요. 곤충의 신경계 그림을 봐도 뇌라고 적힌 이곳 또한 신경절의 일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곤충의 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관입니다. 이것은 난세포입니다. 바로 알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면 콧물처럼 보이죠. 핀셋으로 잘 치워내면 이렇게 길쭉한 알이 나옵니다. 곤충은 닭과 비슷합니다. 교미를 하고 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알을 먼저 만들고 교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메뚜기 암컷의 배를 갈라보면 높은 확률로 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가슴을 열어보면 닭고기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날개를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무거운 몸을 날개하려면 근육이 잘 잡혀 있어야겠죠. 살살 떼어내보면 개 맛살처럼 조각조각 떨어집니다. 이제 머리 쪽으로 가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상한 주머니 같은 게 나와있죠? 네, 주머니 맞습니다. 모이 주머니입니다. 메뚜기는 풀을 먹습니다. 씹어서 삼킨 풀 덩어리가 식도를 타고 이 모이 주머니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으로 이동하고 위로 들어가서 소화를 시킵니다. 모이 주머니는 모든 벌레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벌, 메뚜기가 모이 주머니를 가진 대표적인 곤충입니다. 이쯤 벗겨보니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이래서 죽은 벌레로 해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기가 썩고 변색돼서 관찰이 어려워지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실에 얼리고 죽기 직전에 꺼내서 해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귀한 시간 내서 제 영상 봐주시는 건데 이왕이면 좋은 영상을 보여주는 게 제 의무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벌레는 산채로 해부했습니다. 어떤 벌레냐? 제 채널 떡상의 주인공 바로 부채벌레입니다. 이놈을 해부했을 때 흥미로운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지입니다. 제가 첸조 오래 봐서 아는데 쇼츠 날먹하고 반년 뒤에 영상 올림.